고민 사연에 대한 상담입니다. 청약에 올인할까요? 코인이랑 주식 투자할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3개월 정도 부익남 TV를 보면서 생각이 많아진 사람입니다. 현재 저희는 경기도에 거주 중이고 저는 30대 중반, 아내는 20대 후반입니다. 신혼집은 사원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운이 좋게 영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전 가구 조금 샀죠. 그러고 이제 바로 신혼집이 생긴 거니까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까지 딱 갔다 오니까 저는 1억 1천, 와이프는 3천만 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이렇게 돈을 잘 못 모으는 분들은 아니에요. 30대 중반에 어쨌든 1억 1천만 원 이상 모았다는 거고, 여자친구, 그러니까 아내분도 20대 후반이니까 일한 지 뭐 한 3, 4년 정도 됐겠죠. 많이 돼야 한 2, 3년 정도 됐는데 어쨌든 3천 이상 남았으면 돈을 뭐 못 모으는 타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봉 1억 2천이고요. 와이프가 4,500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지금 잘 버는 상태예요. 자, 저희의 계획은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사택에 살면서 내년쯤에 아기를 만들 계획을 갖고 안전마진이 최소 2억 이상 되는 곳에 청약을 넣어 당첨되면 이사가는 목표를 정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 청약을 공부하는 분들의 약간 공통점인데, 청약은 신축 아파트를 사는 거야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청약은 신축 아파트도 사면서 큰 돈도 벌 수 있어 라고 생각해버리면은 이제 청약이 이제 약간 좀 뭐랄까, 이게 되게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마진이 있는 거를 살 수는 있습니다, 청약으로. 다만 내가 당첨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가점제로 가면은 이제 수십 년 걸리는 것이고, 추첨제로 가면은 이제 확률이 너무 낮아지니까 누군가는 되는데 내가 안 된다. 자, 당첨이란 정말 어렵더군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생각으로 20년을 넘게 청약만 넣으면서 신축만 노리던 사람들을 유튜브로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저런 사람처럼 될까봐 무서워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적금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 돈만 모으다가 거지 될 것 같아가지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들고 있던 현금 모두를 말이죠. 나름 공부를 하고 투자했지만 코인에 1억, 비트랑 알트 3개, 주식 한 종목에 5천을 때려 박았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을 투자했는데 코인은 35% 마이너스고요. 주식은 조금 올랐습니다. 성적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합쳐보면 손실이 조금 더 큰 거죠. 부익남님이 코인에 전 재산 투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흑흑흑, 와이프가 매일 울고 있어요. 이제라도 이거 다 빼고 그냥 적금하면서 살자고. 현재 저희 수준에서 적금을 넣는다 하면은 아기 생기기 전까지는 월 400 정도 적금을 넣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성과금이나 명절 수당, 연월차 수당 등 합치면은 또 추가로 돈도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연봉이 나쁘지가 않으니까. 저는 코인 주식이 오를 것 같으니까 기다려보자, 이 마음이고요. 와이프는 지금이라도 이 돈 모두 다 빼고 돈을 좀 더 저축해가지고 구축 아파트라도 가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그러는 이유는 여기 사택이 너무 시골에 있어가지고 마트 가려면 30분 걸리고 대중교통으로는 50분 간격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택을 공짜로 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입지가 좀 안 좋은가 봐요. 생활 편의 시설이 너무 없어가지고 힘듭니다. 애 키우기에는 병원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고 싶은 동네가 있는데 그쪽 집값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항상 걱정하더라고요. 저와 와이프의 의견이 다르니 요즘에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저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조언을 구합니다. 인생이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인생이 어려운 거는 맞는데 사실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변동성입니다. 이 변동성이 큰 거, 그러니까 플러스도 엄청나게 커질 수 있지만 마이너스도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플러스 50% 마이너스 50%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산에 아주 적은 금액을 태우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막 내 전 재산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오르면은 막 재산이 막 불어나. 근데 빠지면 재산이 막 없어집니다. 막 1년치 2년치 연봉이 막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이걸 견디기가 정말 힘들어서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를 때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큰 투자처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올라. 뭐 예를 들어 엔비디아를 샀어. 근데 막 2배, 3배 올라가.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나는 너무 좋은 선택을 한 거니까. 근데 오를 때가 문제가 아니라 내릴 때가 문제인 거죠. 왜냐면 내가 항상 100% 홀짝을 맞출 수는 없으니까 내리는 거를 만약에 탔다 그러면은 막 20, 30% 막 50%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내 멘탈이 막 털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와이프분이 이제 특히 멘탈이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본인은 연봉이 더 세지만 제 아내분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내 1년 연봉이 막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와, 이거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내 멘탈의 강도는 이제 하락기에 알게 되는 거죠. 자, 20년을 넘게 청약만 넣으면서 신축만 노리던 사람을 유튜브로 보니까 이제 막 걱정도 됐고, 거기다 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투자를 한 게 코인이라는 거죠. 여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사연자가 왜 투자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거는 괜찮아요. 어쨌든 적금이 3%인데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건 좋은 건데,
근데 이게 왜 코인이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앞으로 부부간에 많은 얘기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투자라는 걸 왜 코인으로 골랐을까? 사실 이 코인이라는 거는 주식보다도 훨씬 더 변동성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식도 사실 선물도 있고 옵션도 있지만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좀 조언 중에 하나가 절대 선물과 옵션은 건들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냥 현물 가지고 그냥 주식 가지고만 투자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이 선물과 옵션을 건드리는 순간 이제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서 돈도 많이 벌지만 그냥 막 청산당하고 하니까 한마디로 그 변동성이 너무 커지니까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코인은 기본이 주식에서 선물 옵션 수준인 거야. 기본이 변동성이 훨씬 센 건데 여기서 또 코인의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도박의 영역으로 가는 거죠. 레버리지 막 50배 100배 쓰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이 변동성 높은 투자를 정말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런 투자처가 잘 되는 시장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불장일 때 내가 여기 들어가면은 야 이게 변동성이 높으니까 치고 올라가는 거 봐라. 야 대박이다. 여기만 보이죠. 반대로 이렇게 꼬꾸라질 때가 잘 안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엄청난 수익률 같은 게 막 인터넷에 떠돌거든요. 그러면서 야 나도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야 내가 1년에 4% 벌려고 적금 넣고 있었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쪽으로 가면 한 달에 40% 번다 하면서 이게 막 희망 회로가 막 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한 2, 3년만 잘 흐름 타면은 야 이거 수십억 부자도 이게 더 이상 꿈은 아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 4% 이자에 만족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 연 30%도 적다 하면서 코인 쪽으로 막 가고 여기서 이제 잃기 시작하면은 또 선물 옵션에 막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한 방에 또 메꿔야 되니까. 그러면서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나도 빨리 부자 되고 싶다. 나도 100억 부자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끼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자산이 적은데 욕심이 나면은 저는 코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물론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되게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되게 젊은 분들이 많아요. 20대 초반 중반에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수십억, 수백억을 만드는 분들도 당연히 있고 반대로 사회 초년생도 아니고 막 대학생인데 오히려 막 빚을 막 몇천만 원 지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 게 이쪽 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F1 레이싱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 시속 350km로 달리는 자동차를 모는 그 세계에서 제일 빠른 2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운전 실력이 엄청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커브를 막 270km로 막 돌아. 커브를 60km 이상으로 돌기도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일반인인데 이 사람들 막 270km로 막 돌고 240km 돌고 막 이럽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찌 보면 운전 실력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이 변동성이 큰 거에 좀 대입을 해보면은 이 변동성이 되게 높은 거는 어찌 보면 이제 운전 실력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이 막 포뮬러 1 막 레이싱카 같은 것들을 운전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투자처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잘만 선택하면은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신에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과 멘탈과 뭐 체력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속도에 맞는 능력도 있고 이론도 있고 경험도 있고 멘탈도 좋아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운전면허 땄다고 레이싱카 몰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리 달리고 싶다. 그러니까 난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목숨을 잃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100%가 될 수 있다면 마이너스 100%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해야 되는데 이게 불장에는 여기만 보이지 여기가 안 보인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잖아요. 이 부부가 지금 돈을 많이 잃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코인에 1억 넣었어요. 비트랑 알트 3개 그리고 주식 한 종목에 5천 넣었는데 코인은 좀 잃고 주식은 조금 올랐다고 했습니다. 근데 1억에 코인 넣은 게 마이너스 35%라면은 사실 3,500만 원 손해 본 거거든요. 거기다 주식으로 좀 벌었으니까 손해가 3,500만 원 이하인 거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부부가 3,500이 엄청 큰 돈인데 정말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수준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지금 30대 중반, 20대 후반에다가 연봉도 높아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연봉이 1억 6천이 넘어가는 분들이에요. 그럼 실수령으로도 1억 2천 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득도 좋고 거기다 저축도 못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이게 오히려 나한테 지금 큰 교훈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사원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운이 좋게 영원으로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막 돈을 막 써야 되고 그다음에 뭐 소비가 강하고 이런 분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아껴가지고 착실하게 잘 해봐야지라는 마인드도 좋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된 게 한번 잘 생각해볼, 어찌 보면 약간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 들렸다가 지금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택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저는 아파트 매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분들한테. 왜 그러냐? 이 부부들 같은 경우가 지금 2024년 7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을 사기 좋은 상황이거든요.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왜냐면 이 부부가 지금 연봉이 되게 높아요. 연봉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 정도 연봉이면은 단순 계산하면 한 8억도 나옵니다. 대출이. DSR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 대출이 나오는 건데 소득이 높으니까 대출을 8억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랑 이런 거 합쳐보면 한 9억, 10억도 사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산이 없는데 반대로 대출은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매 능력이 좋아요. 거기다가 마인드도 좋죠. 돈을 아껴가지고 저축도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둘이 합심해가지고 처음부터 좀 작게 시작하는 거에 대한 동의도 되는 분들이고, 자, 거기다가 월 400 정도 적금을 무조건 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시고 상여금은 또 별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순 계산하면은 8억을 빌려도 이분들은 원리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집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집을 사기 제일 좋은 분들은 우선 무주택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높아야 돼요. 왜냐면 대출 규제가 어쨌든 소득 따라가니까. 거기다 이분들이 생애 최초입니다. 생애 최초라서 대출도 잘 나와. 80%까지 해주거든요. 거기다 지금 이분들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한 8억, 9억, 10억 이 정도면은 거의 최고급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웬만한 지역들에서. 자,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한국은 3, 4회 하고 미국은 6회 한다. 뭐 이런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의 시작이 언제냐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금리가 앞으로 한 2년 뒤에는 지금보다 그래도 많이 내려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에는 지금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 생각해 보면은 금리 최고점 구간이 아마 지금이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횡보하는 기간이 길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내려가는 구간인 거죠. 그러면 대출을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부담이 조금 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이제 대단지의 신축급의 초등학교 막 끼고 있는 그런 초등학군이 있는 데 있죠. 그런 곳들이 물론 이제 아주 비싼 뭐 분당이라든지 판교 이런 거 빼고, 그런데 빼면은 한 8, 9억 정도면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야말로 웬만한 데 살 수 있는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분들 아니고서는 되게 좋은 아파트를 사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젊은 부부가. 자, 거기다가 꼭 실거주를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뭐 내년에 아이를 간내 만회하고 있지만 아이가 생겨도 사실 아이를 뭐 좋은 집에 살게 하는 거는 한 4살, 5살? 6살 정도? 뭐 그때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앞으로도 한 7, 8년 뒤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축을 그냥 난 더 하고 싶다. 아이가 없거나 어릴 때 바짝 모으겠다라는 생각이면은 지금 굳이 그 집에 안 들어가고 전세에다가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또 이렇게 합쳐가지고 사면은 이분들이 연봉도 높기 때문에 신용대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 끼고 집을 사놓고 우리는 그냥 뭐 낡은 집에 가서 살아도 되고 아니면 사택에서 그냥 조금 더 살아도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겠죠. 사택이 너무 시골에 있어가지고 마트 나가려면 30분 차 타고 나가야 되고 대중교통도 50분 간격이다 뭐 이런 건데 이것도 한번 고민은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뭐 사택에 살아도 되는데 사택에 안 살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지금 사택에 사는 게 경기도의 구축 도심지 빌라 대비 많은 이득이 있나 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신축 아파트 월세 대비하면 많이 차이 나죠. 왜냐면 사택은 영원이니까. 근데 우리가 어차피 몸테크를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라면은 사택의 퀄리티가 뭐 아주 좋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그냥 경기도 구축 빌라 정도로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분들이 사는 동네를 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주 비싼 동네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데 가서 그냥 구축 빌라 월세 가면은 끽해봐야 뭐 한 2, 30만 원 정도 세이브 하고 있는 수준이지 않을까. 한 3, 40만 원? 왜냐면은 이 월세가 아껴지는 건 있지만 분명히 지금 대중교통이든 차량으로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차량 유지비도 분명히 들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인프라가 너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뭐 금전적 손해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따져보면은 다 합쳐보면은 한 3, 40만 원 정도 차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러면 그게 뭐 감당이 되면 그냥 사택에 사시는 거고 아니면은 너무 퀄리티 좋지 않은 구축 빌라 나와서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신축 말고요. 애가 키우기엔 병원도 없고 뭐 집값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걱정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사택에서 나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을 소유하는 거하고 실거주하는 건 사실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은 사놓고 사택에 살아도 되고요. 집을 사놓고 우린 뭐 빌라 가서 살아도 됩니다. 거기다가 되게 좋은 조건인 건 뭐냐면 남편이 소득이 높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부부가 뭐냐면 같은 직장 다녀. 이게 제일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둘 다 연봉이 5천만 원이야. 그래가지고 5천 해가지고 1억인데 조만간 아이를 가지려고 해요. 이러면은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소득이 급감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남편이 소득이 높고 아내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니까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어찌됐든 소득의 감소가 좀 덜하죠.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은 오히려 코인을 좀 날린 것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해서 내가 집을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변동성 큰 투자를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멘탈이 되게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번 집 사는 걸 한번 고려를 해보자.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지금 이분이 전반적으로 유튜브에 되게 의지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뭐 코인도 사고 유튜브를 보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유튜브만 보고 사지는 마시고 잘 골라야 된다. 중요한 건 잘 골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능력이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대출을 적게 받아야지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너무 저렴한 거 사지 마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좀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대출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좋은 집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대출을 갚기에는 능력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